안녕하세요. 평생 일할 거지만 퇴근하고 싶은 날라리. 내일을 좋아하지만 언제나 퇴근하고 싶은 도토리 팟캐스트 퇴근하고 퇴근하고 싶다입니다. 싶다입니다. 안녕하세요, 날라리님.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제 첫 번째 녹음을 하고 일주일 지났나요? 그 일주일 정도 조금 된 것 넘었나? 같은데. 네. 그러고 나서 두 번째 녹음을 하러 만났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 스튜디오에 들어올 때마다 어색하죠? 어색하기도 하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지? 약간 이런 생각. 그래도 그 와중에 편집도 하고 네, 착착 무언가 그래도 하고 있네요. 네, 하고 있죠. 그리고 저는 이제 언제 게시를 할 건지 옆에서 일정을 확인하는 역할로 그리고 하고 드디어 업로드 있습니다. 디데이를 확정하셨죠? 네. 그래도 빨리 이제 일단은 사실 뭐든 시작을 해야 그 이후를 책임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제 한번 올려보자. 저는 그런 의견입니다. 죽이든 밥이든 맛있으니까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네. 1화 때는 저희가 처음 이제 이야기하는 자리다 보니까 퇴근하고 싶다 팟캐스트 이름에 맞춰서 퇴근하고 싶은 순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지난번에 퇴근을 하고 싶다 했으니 하지만 저희는 퇴근을 할 수 없잖아요. 없죠. 월급쟁이로서. 그래서 퇴근을 참는 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근데 그 전에 먼저 지난 1화 녹음한 뒤에 편집을 하셨잖아요. 도토리님께서. 네,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어, 우선 제가 막 엄청 전문적인 편집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데 그 가라지 밴드 어플로 지금 야금야금 편집을 하고 있거든요. 우선 첫 번째로 날라리님과 제 목소리 성량이 다르다. 음, 제가 저도 은연중에 순간순간 느끼겠는데 자꾸 마이크 앞으로 가서 이야기하는 버릇이 있는 것 같아요. 음, 음.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의자 뒤에 이제 등을 붙이고 있고 마이크를 아예 이제 거리를 설정해 놔서 등을 떼지 어, 않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어, 자세를 잡았어요. 그 한 해만에 어쨌든 습득한 게 그러니까요. 있네요. 네. 그리고 날라리님 역시나 목소리가 좋다. 그런가? 저는 근데 저도 사실 들어봤는데, 아니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요, 확실히 편안하게 들을 수 있고, 그렇구나. 네, 말씀 워낙 잘하시니까 아니에요. 좋아요. 들으면서 이게 막 걸리적거리는 느낌이 없어가지고 좋았어요. 그렇구나. 처음에는 이런 에어팟 음. 끼고 했다가 나중에 헤드폰으로 바꿨거든요. 더 잘 들으려고. 약간 방구석 전문가네, 지금. 나름 할 건 다 거의 해. 뭐 지금 우리가 드러나진 않았지만, 나름대로. 집에 거실에 그냥 아이패드 미니 음악기 켜놓고서는 하고 있는데 나름 할 건 한다고 나중에 헤드폰으로 들으면서 했더니 음. 아주 잘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편집본 듣고, 되게 깔끔하게 잘했다 생각이 들었어요. 아, 점점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첫 화를 그 딱 정해져 있는 시간 안에 녹음을 하다 보니까 좀 되게 단편적인 얘기들만 하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좀 맞아. 그런 부분들이 아쉬워서 이제는 조금 긴장도 풀었겠다. 더 많은 이야기들을 좀 할 수 있게 오늘은 30분 더 넉넉하게 녹음 시간을 잡았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해보는 걸로. 할 수 있도록. 이번 주제는 저희가 나만의 퇴근 참는 법 제목을 달아봤어요. 근데 퇴근을 참는다. 퇴근을 참는다. 어떤 느낌이세요? 아까 처음에 오프닝 때 나리님이 얘기해준 것처럼 퇴근을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퇴근까지 어떻게 버틸 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음, 했고, 저는 그게 이제 퇴근하고 싶다는 것은 업무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음, 그래서 이제 이 퇴근을 버틴다라는 거는 그 순간 스트레스를 어떻게 이겨내느냐라는 것으로 생각했었거든요. 스트레스를 어떻게 네, 이겨내느냐? 네. 그러니까 음흠, 회사에 있는 몇 시간 동안에 순간순간 스트레스를 훅 받을 때가 있잖아요. 네. 그때 나만이 그걸 이겨내는 방법 아니면 음, 루틴 네. 이런 것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구나. 저는 퇴근을 참는다고 생각하면 뭔가
스트레스까지 가기 직전에 그냥 그 시간을 뭔가 견딘다라는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좀 약간 남는 시간 혹은 좀 이건 스트레스와 연관되나? 아무튼 어쨌든 저는 약간 시간을 견딘다라는 의미로 좀 받아들여지긴 했어요. 뭔가 스트레스를 극복한다기보다는 음. 그걸 참는다. 그 시간을. 그래서 확실히 날라리님은 그 시간을 음. 뭔가 이제 계속 주어진 시간을 다 꾸역꾸역 이겨내야 된다는 것에 되게 큰 스트레스를 갖고 있는 맞아요. 것 진짜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을 때 저는 사실 뭐 퇴근하고 싶은데 참는다라고 하면 사실 가장 큰 이유는 가장 큰 동력은 사실 월급이죠. 그렇죠. 돈인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내가 보내는 이 시간이 돈이다. 그래서 월급을 생각하면 참게 되고 어쨌든 그 정해져 있는 총량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시간을 참지 않고 가버리면 언젠가는 또 이걸 채워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냥 좀 참지 뭐 오늘 뭐 1시간 2시간 좀 버티다가 그냥 퇴근하지 뭐 약간 이런 생각을 저는 되게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완전 동의해요. 네. 그래서 제 루틴 중에 하나가 퇴직금 조회가 있어요. 음. 그 들어가면은 시스템이 이제 내가 오늘자로 퇴사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퇴직금 이런 거 볼 수 맞아요. 있거든요. 그거를 정말 극강으로 힘들 때 들어가서 봐요. 근데 그럼 어떤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열심히 일했군. 앞으로도 열심히 조금 일해보자. 조금 더 버텨보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하루 더 버티면 얼마 늘어나겠구나. 그럼요. 약간 이런 느낌인가요? 그럼요. 맞아요. 그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퇴사를 해봤으니까 퇴사를 할 때 그 퇴직금을 얼마 받는지도 되게 중요해지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를 어느 시점에 하면 좋은지 되게 여러 가지 팁들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그 일수가 작은 뭐 2월 이 지난 다음에 뭐 퇴사를 한다든지 뭐 그리고 뭐 어떤 휴일, 명절 뭐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그런 것들도 다 고민한 다음에 퇴사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네. 보통은 이제 1년간 일을 다 하고 보통 그 다음에 2월 정도에 이제 그 전에 일했던 것에 대한 어떤 상여금이라든지 네. 고가 반영된 그런 것들이 다 나오니까 그걸 받고 사실 퇴직하는 게 나의 일에 어떤 큰 보답을 최대한의 보답을 받을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하죠, 다들. 맞아요. 그 저는 퇴근 참는 법은 사실 무조건 월급인 것 같긴 해요. 가장 큰 동력은. 그러니까 되게 소소하게 우리가 막 그 어떤 순간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스트레스를 벗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우리가 되게 간구해 낸 거잖아. 어쩔 수 없이. 근데 그렇지만 가장 큰 거는 저는 내가 이 시간에 그래도 버텨야 월급을 받지라는 생각이 제일 큰 것 같아요. 맞아요. 돈이 사실 크죠. 그렇죠. 사실 시간이 돈이니까. 저는 사실 밥 먹을 때도 맛있는 거 맨 마지막에 먹는 스타일인데 그래서 그런 휴가나 연차나 이런 것들을 사실 미룰 수 있을 만큼 미뤘다가 언젠가 쓰고 싶을 때 쓰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저도 약간 그런 편인 것 같아. 약간 그 하루를 어떤 분들은 그냥 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뭐가 없는데도 그냥 휴가를 막 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도 그런 타입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좀 아깝다. 네,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을 때 하고 성실히 평일날에는 출근을 하고. 그럼 또 뿌듯해요. 금요일에. 그러니까. 그리고 알라리님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등을 맞대고 있어서 사실 책상이 잘 안 보이긴 하지만 네. 제 서랍 안에는 간식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먹으면은 사실 출근길에 편의점 좀 쓸어와요. 그래요? 네. 어떤 걸 주로 사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초콜릿 중심 간식과 젤리 중심의 간식으로 나뉘는데 젤리는 신맛, 사워. 그래서 스키틀즈 굉장히 좋아하고요. 하리보 아니고? 하리보도 좋아하는데 이제 스키틀즈가 신맛이 제일 강해요. 제가 지금 먹어본 그렇군요. 젤리들 중에. 그래서 2+1 해갖고 거의 3개씩 항시 쟁여져 있어요. 그랬구나. 네, 혹시 원하시면 언제든지. 제가 책상 위에서 빵을 먹는 것만큼 젤리를 먹고 있었군요. 날라리님은 근데 책상 위에 다 보여요. 저는 서랍 안에 있다고. 난 다 꺼내놔. 그래가지고 항상 가면은
여기 까져 있는 빵 하나, 저기 까져 있는 빵 하나. 그래서 저희 팀장님이 제 책상 위에 빵이 있는 걸 보면 제가 출근한 걸 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알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도 사실 그래도 간식에 많이 간식을 쟁여 놓거든요. 근데 아직 저희가 등을 이렇게 지고 있지만 제 등 뒤로 저 옆 팀의 팀장님이 항상 서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서서 일을 하세요. 아, 네, 요즘에 이제 다들 오래 앉아 있으면 이제 엉덩이도 아프고 허리 안 좋으니까 서서 일하는 시스템을 많이 도입해서 쓰시더라고요. 그럼 저는 약간 눈치 보여. 뭔가 내가 간식 꺼내 먹을 빵 먹을 때마다 다 보는 것 같아서 쟤는 맨날 뭘 저렇게 맨날 먹나 그러는 것 같아서. 근데 날라리님 뭐 먹는 거 하나도 안 들려요. 그래요? 네, 저는 엄청 쩝쩝대지 않나요? 아니야 안 들려. 우리가 너무 그 민감하게 생각하나 봐. 다른 사람들 별로 신경 안 쓰는. 우리 다 그렇게 먹나? 너무 사무실이 조용해가지고. 약간 스트레스 많이 급 받을 때 그 간식을 꺼내서 먹어요. 진짜 도움이 될 것 같아. 많이 도움이 되고 이 저작 활동이 사실 스트레스 푸는데 좀 도움이 된대요. 그래서 좀 씹고 이런 거 있잖아요. 아 그런 것 같네요. 뭔가 네. 먹고 싶잖아. 네. 맞아.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좀 더 일을 할 수 있다. 맞아. 그래서 그거와 동일하게 뭐 저희도 한 오후 한 3시쯤 되면은 이제 커피 마시러 갈까 당 아니면 뭐 떨어지죠. 편의점 갈까 이렇게 해서 나가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사오고 뭔가를 먹고 네. 그 시기에 항상 그런 것 같네요. 그러면 또 한 번에 퇴근이 참아지고 곧 6시나 7시가 오면 퇴근을 그렇죠.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약간 학교 다닐 때 매점 갔다 오는 느낌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맞아. 진짜 학교 다닐 땐 신기한 게 저희 수업 시간 사이에 쉬는 시간 한 10분밖에 되지 않았어요. 10분 정도? 10분. 맞아요. 근데 그 사이에 어떻게 그 먼 매점을 갔다 왔지? 그러니까요. 심지어 빵도 먹고 만두도 먹고 우유도 먹고. 미스테리야.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신기한 일이에요. 그리고 저는 퇴근하고 싶을 때가 사실 뭐 저희가 지난 화에 뭐 퇴근하고 싶은 순간들을 되게 여러 가지를 얘기했는데 이제 어찌됐건 일이나 사람한테서 좀 도망치고 싶을 때 멀어지고 싶을 때 또 퇴근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 마음이 이제 그럴 때 저는 사무실이 아닌 다른 공간도 자주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사무실에 그 모든 게 다 집 앞에 있잖아. 내가 싫어하는 퇴근을 불러일으키는 많은 요인들이 일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뭔가 이 답답한 분위기도 그렇고 이제 그럴 때 뭐 아까 얘기했듯이 바람 쐬러 뭐 커피를 마시러 간다든지 편의점을 간다든지 아니면 예전에는 제가 일했던 다른 직장들에는 사무실 외에도 좀 내 몸을 숨길 만한 공간들이 있었어요. 다른 예를 공간. 들면 어떤 곳이? 예를 들면 네. 예전에는 큰 극장을 다니면 거기 뭐 음향 감독님이랑 친하면 음향실에 자주 내려가 있었어요. 조정실에? 거기 항상 음향 감독님들 계시고 그래서 너무 좋다. 그 음향 감독님이 내가 자기 좋아하는 줄 알았잖아. 왜 이렇게 얘는 옆에 와서 붙어 있나? 맨날 이제 근데 거긴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기획팀에 이제 다른 분들도 네. 좀 스트레스 받거나 좀 어떤 사람들 때문에 짜증나면은 음향실로 많이 대피해 있었어요. 거기가 좀 시원하기도 하고 뭔가 어두컴컴하고 항상 불을 꺼놓으니까. 그쵸. 네, 바로 직전에 퇴사한 그곳은 야외 마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마당을 이렇게 한 2바퀴, 3바퀴 이렇게 돌면서 그 바람도 쐬고 이제 험담도 하고 약간 그 그랬죠. 야외 마당은 저도 종종 가서 아는데 네. 그 너무 잘 보이지 않나요? 잘 보이지만 그래도 어찌됐건 그게 되게 신기한 게 이 회사 울타리 아니니까 네. 눈에서 벗어나도 그러니까 사무실에 안 보여도 여기까지는 괜찮다라는 어떤 그런 직장인의 마인드가 있었던 거예요. 생각이. 그러니까 이 정문을 벗어나지 않았어. 근데 이 정문 안에 마당에 돌아다니는 거는 허용. 이건 합법적인 합법적인 어떤 거예요. 휴식이다. 네. 정문을 벗어나지 않았잖아. 근데 그 대신 다들 그래서 일하다가 오후에 한 번씩 우리 마당이나 이제 걸을까 해서 원래는 한 바퀴만 돌자 하다가 막 한 5바퀴씩 돌고 조금 더 돌까 막 이러다가 뭐 이렇게 들어가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직장인들이 가장 또 원하는 게 햇빛인데 네.
그 비타민 D 맨날 네. 따로 먹고. 네. 근데 그렇게 마당이 있는 거는 좋은 것 같더라고요. 네, 사실.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좋았었어요. 전 직장에서는 되게 삭막한 이제 오피스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 회사는 어디 가세요? 제가 혹시 모르는 공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물어봐요. 없어요. 근데 저도 돌 때는 그냥 그 건물 중심으로 그냥 도는 거예요. 아, 그 건물 주변을. 네, 그냥 사람 많은 그 건물 주변을 그냥 도는 거예요. 음, 그거 말고 여기는 그런 푸릇푸릇한 것을 보거나 음, 한적하게 앉아 있거나 그럴 만한 야외 공간이 없는 것 그렇구나. 같아요. 맞아. 근데 좀 사람 없고, 아, 예전에 저 극장 안에 들어가서 그냥 앉아 있었을 때도 있었어요. 네, 왜냐면 극장이 크니까. 저도 그건 좋아했었어요. 그냥 사람 없을 때 그냥 아니면 리허설하고 있을 때나 이렇게 해서 들어가서 그냥 이렇게 앉아 있으면 일단 사무실에서 벗어났고 약간 조용하게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확실히 근데 우리가 웃긴 게 사무실이 너무 조용한데 또 조용한 곳을 찾으러 가. 아니 사무실은 조용하지만 내 마음은 조용하지 않아요. 너무 맞는 아니 말이네요. 그리고 사무실이 너무 조용해서 그걸 신경 쓰는 게 더 약간 스트레스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저 스트레스 좀 해소하는 루틴 중에 또 하나가 음악 듣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많이 들으시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양쪽 귀에 다 음악을 들을 순 없고 한쪽만 이제 음악을 듣는데 그래서 에어팟 나온 게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을 매번 꽂으면서 하거든요. 근데 이 음악 들을 때 좀 카페에서 일하는 느낌으로 연출하기 위해서 그러면 좀 집중이 잘 돼요. 맞아. 저도 자주 플레이리스트를 틀어놔요. 네. 주로 어떤 거 듣나요? 그러면? 저는 가사 없는 음악이어야 돼요. 그럼 유튜브에서 이렇게 네네. 찾아서 그냥 재즈나 피아노 뭐 아니면 조금 비트 탄다 하면 로우파이 정도. 로우파이 정도. 날라리님은요? 저도 주로 그 비슷한 거 듣는 것 같아요. 뭐 클래식이나 뭐 재즈나 아니면 뭐 잔잔한 팝송 같은 거 플레이리스트 해가지고 네, 저도 틀어놓는 편인데 그 퇴근 플레이리스트 같은 것도 많더라고요. 퇴근길에 듣는 것들. 그리고 주로 퇴근이면은 뭐 약간 나만의 시간과 관련된 리스트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도 가끔 클릭해서 듣고. 아 그래요? 네. 퇴근 리스트는 사실 약간 신나는 음악 아니에요? 아 근데 퇴근하고 이제 집순이들은 집에 가는지 퇴근 후 나만의 시간 잔잔하게 틀어놓기 좋은 뭐 약간 이런 것들. 뭔지 알겠다. 이제 고요한 나만의 시간 그치. 이런 거. 출근할 때 이제 신나고 퇴근할 맞아요. 때는 약간 잔잔해져야. 전 출근할 때 이제 청량감 있는 음악, 아이돌 음악 이런 거 많이 들어요 요즘에. 아니면은 그런 것도 많이 듣잖아. 뭐 노동요 이런 것도 네, 가끔씩 노동요도 많이 신나는 듣죠. 거. 이제 그러면 일의 능률이 확 올라서 네. 야근을 할 걸 정시 퇴근할 수 있게 해준다. 오. 그러니까 저도 그렇지만 날라리님도 아침 텐션이 안 좋아요. 아, 저 진짜 안 좋아요 아침에. 저는 아침에는 항상 다운되는 것 같아 생각해 보니까. 네. 그래서 저는 신기한 게 예전 직장에서 아침 텐션이 좋으셨던 분이 있었어요. 항상 출근하면서 너무 밝아. 막 항상 출근하면서부터 우리 점심 뭐 먹을까? 막 이러면서는 출근하면서 막 인사를 막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막 다 해줘. 그냥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그래서 내가 약간 아침에 몸이 안 좋은 저기압이라서 이렇게 나는 텐션이 낮나? 근데 그분은 좀 항상 아침에도 텐션이 좋았었어요. 근데 그게 되게 고마웠어. 그래도 아침에 그렇게 뭔가 분위기를 띄워줄 수 있는 존재가 있는 게 되게 고마웠죠. 최근에 어떤 분이랑 이야기하다가 그 아침에 저희가 인사를 주고받잖아요. 네. 그러니까 매일 보는 사이지만 항상 이제 인사를 주고받잖아요. 그때 이제 사람들의 분위기를 보면은 어떤 사람은 기분 좋게 인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 저렇게까지 텐션이 높진 않더라도 근데 어떤 분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이런 사람이 있대요. 근데 그러면 그걸 받는 입장에서 기분이 확 달라진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자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인사를 점점 안 하게 되기도 하고 그냥 출근하면은 출근하나 보다 하고선 그냥 이제 인사 안 하고 말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서는 그냥 일부러라도 좀 가능한 한 인사를 하려고 안녕하세요라고 또박또박 얘기를 하려고 노력을
하기로 했어요. 아침에 기분 좋게 시작하면 퇴근하고 싶은 순간이 적어지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어쨌든 그게 하루의 기분이니까. 전 가끔 너무 집중 안 되거나 뭐 혹은 글을 써야 된다거나 할 때는 ASMR도 들어요. 그것도 도움이 나름 되긴 하더라고요. 맞아, 맞아. 근데 이제 가끔씩 이어폰 꽂고 있을 때 누가 이제 말 걸면은 잘 못 알아들어서 항상 이렇게 어깨를 치게 되는 순간들이 많이 있긴 한데 그래서 어떤 회사에서는 이어폰 같은 거 끼는 것도 안 좋아하시는 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사실 저희가 다니는 회사도 좋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아, 말은 안 할 뿐인가? 네. 그걸 가지고 이제 소통하기가 좀 어려워진다 하면은 네. 이야기가 나올 수 있죠. 그렇죠. 그 SNL에서 나온 어, 아영 네. 씨처럼. 근데 뭐 우리가 뭐 다른 걸 하는 건 아니죠. 업무를 하면서 그냥 나만의 배경 음악을 틀어놓은 거잖아. 그렇죠. 네. 저는 그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네. 저는 다녔던 직장에서 그런 곳이 없었는데 이제 저희가 협력 업체들이랑 연락을 하고 그러면 사무실 내에 이제 음악을 틀어놓는 사무실들이 종종 있잖아요. 네. 그럼 통화하면은 막 옆에서 되게 힙한 음악 나오고 있고 막 이제 작업하면서 막 키보드 소리 나고 막 이러면서 통화를 하니까 아 저긴 되게 자유분방한 느낌이다, 네. 그냥 편안한 느낌이다 이런 생각하면서 언젠간 부러웠었거든요. 어. 근데 어떠세요? 그런 업무 환경이 어떠실지 일하실 때? 아, 그게 장단이 있는 것 같기는 해. 약간 시끄러운 게. 근데 이제 사람들이 떠드는 시끄러운 게 아니면은 음악 정도는 사실 저희가 카페 가서도 일 많이 하니까 그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음, 네. 음악이 틀어져 있는 거. 왜냐하면 제가 가끔씩 주말에 혼자 출근하면은 사람들 없을 때는 그냥 스피커폰으로 음악 틀어놓고 일하고 할 때도 있었어요. 저도 주말에 혼자 있을 때. 네. 저나 아니면 혹은 이제 뭐 이제 친한 동료가 같이 있을 때 한 둘 셋 정도 있었을 때는 이제 음악 틀어놓고 할 때 많았어요. 예전에 제가 들었는데 이제 상사죠. 독방이 있는 상사. 근데 문을 항상 열어뒀는데 안에서 음악을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클래식 음악 같은 게. 그럼 밖으로 다 나와서 다 같이 듣긴 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그런 업무 환경도 있었다. 강제로 듣게 되는 거죠. 그치, 강제로. 근데 지금 우리 사무실에는 좀 틀어놔도 될 것 같아. 너무 조용해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또 꽂힌 게 있잖아요. 날라리님이 저를 이제 영업했죠. 어떤 건가요? 키보드입니다. 그쵸. 그렇네. 퇴근을 참을 수 있게 해주는 아이템이네요. 키보드. 퇴근을 참을 수 있는 것도 참을 수 있는 거지만 출근을 하고 싶게 만드는 정도까지 저는 이르렀습니다. 너무 행복한가 보다. 너무 치는 순간이 너무 좋아요. 느낌이. 어. 컴퓨터를 틀잖아요. 네. 컴퓨터 틀고 기계식 키보드를 이제 먼지가 쌓일까봐 이 안에 넣어놓고 가는데 그걸 빼는 게 1순위예요. 루틴이. 그래서 그걸 빼면서 내 비번을 누르는 그 순간이 너무 좋아. 어떻게 맨날 출근해야겠네. 아니지, 그 키보드를 가져가면 되잖아. 저는 처음 그 기계식 키보드를 입문하게 된 건 한참 전이긴 해요. 근데 그 당시에 그 키보드를 샀던 건 내가 막 퇴근을 참으려고 산 게 아니라 뭔가 손목이랑 막 이렇게 어깨 이런 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뭔가 맨날 키보드 오래 치니까 키보드 문제인가? 약간 싶어서 이제 키보드를 다른 걸로 한번 바꿔보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키보드의 세계에 입문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막 무슨 적축 이런 거 소음이 없는 이런 거 하나도 몰라가지고 저소음 이런 거 몰라서 그냥 어떤 걸 샀는데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사실 진짜 사무실에서. 기계식 키보드를 사셨네. 진짜 기계식을 사서 그래서 그거는 바로 당근을 해버렸어요. 근데 그 이후에 아 사무실에서 쓸 수 있는 저소음 키보드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되면서 약간 조금씩 관심을 가지다가 저도 이제 집에 우선 한 개를 들였는데 그게 너무 좋은 거야. 나도 막 갑자기 이걸로 막 글을 막 너무 잘 쓸 것 같아. 막 맨날 치고 싶어. 그거는 뭐예요? 그것도 저소음 적축이에요. 제가 본 거죠 그때. 네네네. 근데 그러다가 이제 회사에도 안 되겠다. 회사에 이렇게 오랜 시간 있는데 이 회사의 키보드도 좀 바꾸고 싶다 해서 이제 또 갖고 오게 됐죠. 어. 샀죠.
그럼 총 지금 가지고 계신 게 2개. 2개를 샀다가 2개를 당근에 보내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건 또 2개네요. 아. 집에 하나, 회사에 하나. 그럼 써본 거는 거의 4-5개 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써본 거는 4개. 음. 네. 근데 확실히 진짜 도움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솔직히 처음에 키보드가 회사에서 주는데 공짜로 주잖아요. 근데 저걸 한 10만 원, 막 20만 원 이렇게 주고 산다고 저도 되게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었어. 이거 약간 낭비다 했지만 우리가 맨날 얘기하듯이 회사에 그렇게 오래 있는데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하나는 있어야지. 근데 정말 중요해요. 네. 왜냐하면 이 일을 할 때 우리가 다 이제 요즘에 컴퓨터로 일을 하니까 음. 일하는 순간에는 항상 내 몸의 어떤 일부와 다름없이 음. 이 기계를 만지는데 전 심지어 마우스도 다른 거 쓰잖아요. 맞아요. 이 손목 여기 뭐죠? 요뼈? 음. 요뼈가 아파서 이렇게 할 때마다 이 뼈 통증이 어느 순간 느껴지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돌리지 않는 이 마우스로 바꾼 거예요. 근데 확실히 여기 안 아파요. 아, 그 뒤로. 그래요? 네. 저도 한번 써봐야겠다. 예전에 네. 저도 한번 그런 걸 샀다가 바로 고장나가지고 떨어뜨려서 고장나서 안 썼거든요. 한번 다시 한번 안 쓰게 된 이유가 너무 떨어뜨렸는데 고장나서 그냥 그 뒤로 그냥 다시 안 샀어. 또 그것도 내 돈이라서. 그래서 지금 날라리님이 기계식 키보드를 딱 이 데스크에 등장시킨 이후로 저희 또 같이 팀에 일하는 매니저님이 나도 있다 이러면서 가지고 오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 2 키보드를 타건해 본 이후로 이제 타건이란 단어도 제가 씁니다. 이젠 더 전문가가 네. 됐지. 타건해 본 이후로 안 되겠다. 나도 무언가 도전해봐야겠다 하면서 유튜브 파기 시작했고 그래서 용산에 갑니다. 용산 전자상가에 가서 직접 또 타건 막 해보고 결국 들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몇 명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저도 전파하고 그 뒤로 2명이나 지금 더 산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 사무실에 그 기계식 키보드에 붐이 불어서 사람들이 막 다 구입을 하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네. 근데 확실히 행복해지잖아요. 너무 행복하고 우리의 퇴근을 조금이나마 참을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여러 개 사는지 알 것 같아요. 이제는 저도 시끄러운 키보드도 갖고 싶은 거예요. 그 또각또각 소리 네네, 나는 또각또각 거. 소리 나는 거. 사실은 내가 한 개를 사면 한 개를 당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아는 선배님이 이제 나보다 더 키보드가 많은가 봐. 혹은 더 많이 쓰고 있었나 봐. 그래서 내가 나한테 자기도 회사에서 키보드를 2개인가를 놓고 쓴다는 거야. 아. 번갈아 가면서. 그래서 제가 난 그 생각은 못 했는데. 그것도 괜찮은 방법인데? 그럼 그렇게 약간 생각했어요. 차이가 있어야겠네.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기분에 따라서 그 키보드를 골라 쓸 수 있는 거지. 네. 그거는 조금 더 스트레스 받으면 네. 시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의 스트레스 비용을 이제 키보드에 쓰면 얼마나 열심히 일하려고 이렇게. 그러니까요. 그 키보드 들으니까 여기 같이 일하는 동료가 일 되게 열심히 할 건가 봐. 어떤 루틴들이 또 있으세요? 저는 반대로 또 퇴근을 너무 하고 싶을 때 오히려 약간 눈앞에 닥친 일들을 후다닥 하려고 집중할 때도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를 약간 이거는 회피라기보다는 그냥 어쩌겠어 해야지라면서 이 일들을 그냥 빨리 내가 이 시간 안에 하고 칼퇴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집중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막 사실 퇴근하고 싶어지면 막 정신이 산만해져. 막 일하기 싫다. 그러면서 막 계속 막 플레이리스트도 들어보고 아니면 뭐 딴 것도 이렇게 좀 해보고 그래서 사실 산만해지잖아요. 오히려 나는 그러면 무조건 난 오늘 칼퇴해야 돼라고 하면서 그 시간에 약간 집중해서 딱 일할 때도 있는 것 같아. 맞아. 그게 퇴근을 참는 법인지는 모르겠지만 칼퇴를 하는 법인가 이거는? 둘 다 해당될 수도 있는데 네. 사실 업무를 미루면 미룰 수 있는데 항상 미루고 나면 나중에 언젠가는 후회하는 지점이 오는 것 같아요. 그냥 그때 할 걸. 맞아요. 이렇게 몰려서 바쁠 줄 알았으면 그때 할 걸이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 맞아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 책상에 모래시계 있습니다. 모래시계 쬐끄만 거? 그쵸. 약간 요만한 거, 손바닥만한 거. 그래서 그거 가끔씩 돌려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그거 보고 있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 멍 때리는 거. 네.
약간 두통 나고 이럴 때 어, 어. 그거 한 번씩 봐요. 그게 아마 뭐 모르겠네. 1분이라고 생각은 하긴 했는데 아닐 수도 더 짧을 수도 있는데 그거 보면 한 3-4번 보고 있으면 좀 나아요. 진짜 되게 현명한 별걸 다 방법을 하죠? 그러네. 그 순간 멀어져야 돼. 이 업무와 이 어, 상황과 살짝 멀어져서 어, 모든 그 사람이랑 싸울 때도 네. 사실 그 순간 딱 지나가면은 감정이 약간 플랫해지잖아요. 그러면서 조금은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는 사람이 뭐 그런 효과를 바라면서 해요. 되게 뭔가 이건 지혜템이다. 지혜템. 빌려가세요. 지혜로운 템. 그리고 저 그것도 드렸잖아요. 아로마티카 아, 오일. 요거 뭐죠? 괄사, 괄사 우드 오일. 괄사 그것도 날라리님 책상에 있는 거 봤는데. 저도 있어요. 나무 네네. 발사. 그래서 그래 나도 집에 있는데 갖고 와야겠다. 그래서 갖고 와서 그 여기 꾹꾹 누르고 막 맞아, 머리 가끔 관자놀이 누르고. 맞아. 가끔 스트레스 받을 때 그걸로 이렇게 머리 이렇게 누르고 이렇게 엄청 해주면 시원하 하더라고요. 네, 도움이 되긴 해요. 우리 둘 다 그거 누르고 있으면 너무 웃기겠다. 한 자세로 그렇게 앉아 있기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진짜 앉아 있으면 시간이 너무 빨리 가. 네. 너무 신기한 것 같아. 그래서 가끔씩 저는 생각해요. 저는 되게 집중력이 엄청 떨어지고 산만하다. 막 요즘에 흔히 얘기하는 막 성인 ADHD 아닌가 막 싶을 때도 회사에서 일을 집중해서 막 1시간, 2시간 간 거 보면은 아, 심각한 건 아닌가? 약간 싶을 때도 있어. 네. 그 집중력이 발휘가 되니까. 혹시 업무할 때 이것저것 한꺼번에 해요? 그럴 때도 있어요. 그게 약간 그 ADHD 증상 중에 하나라고 맞아요. 하던데 제가 봤을 때 난라님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던데. 근데 그게 심해질 때가 있고 아닐 때가 있어요. 근데 심해질 때는 저도 막 이거 했다가 갑자기 번뜩 이것도 해야지 하면서 이거 열어봤다가 그래서 요즘에는 그 증상이 심해져서 스스로 이거를 끝낸 다음에 이거를 하자라고 마음 먹고 해요. 막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하는 것들이 막 생겨가지고 막 이 창을 열었다가 맞다 이것도 해야지 다른 창을 또 열어. 또 이거 해야지 저거 다른 창을 또 열어. 이럴 때가 많아요. 근데 그게 문제가 될 때는 그렇게 막 전사적으로 하다가 결국엔 아무것도 끝내지 못할 때가 문제인데 네. 사실 날라리님은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진 않아요. 저는 결과물은 나오는데 근데 저는 그게 요즘 고민이긴 해요. 근데 제가 이게 그 전 직장을 퇴사할 즈음에 갑자기 이런 게 좀 제가 생각해서 되게 심각하다고 느껴질 정도였거든요. 사무실에서. 왜냐면 근데 그 당시에 제가 해야 되는 어떤 일의 가짓수가 많긴 했어.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혼자 다 해야 되다 보니까 막 이것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가 하는데 약간 그때부터 약간 정신 없다라는 걸 느꼈던 것 같아. 그 당시에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일을 완수를 하기는 했죠, 다. 네. 뭔가 뭐 그렇게 크게 뭐 구멍 나는 거 없이. 근데 이제 그 과정 동안에 내가 되게 산만하다고 느끼는 거지. 근데 그게 일단 스트레스가 제일 크긴 하겠지만 음. 업무적으로도 너무 할 일이 많으면은 사람이 뇌가 어딘 거에 하나 집중하지 못하고 네. 이것저것 돌려야 되니까 네. 여러 가지로 아마 문제였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는 조금 이거 뭐 여러 가지 근데 그때 당시는 뭐 번아웃도 오고 막 여러 가지로 뭐 그래가지고 근데 왜 그러지? 막 불안하기도 하고 하니까 이것 했다 저거 했다 하나 싶었는데 약간 그게 요즘에도 사실 아직 좀 남아 있긴 해.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많은 사람 저도 그런 것 같아. 내가 업무할 시간을 스스로 조정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큰 메리트예요. 맞아요. 일의 효율도 늘어나고 네.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를 점점 느끼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그 시간에 관한 얘기인데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자기 주도와 연결되어 있는 개념이거든요. 저한테는 시간을 내가 주도해서 쓸 수 있다. 내 마음대로 혹은 내가 필요한 대로. 근데 이번에 저희도 그 선택적 근무제로 바뀌면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가능해져서 물론 총량을 맞춰야 되긴 하지만 그래서 그 부분이 아주 참 마음에 듭니다. 근데 아마 이렇게 운영되는 게 요즘에는 많이 적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마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바람으로는 많아졌으면 좋겠고 제가 옛날 회사 다닐 때 되게 그냥 농담으로 내가 회사 차리면
뭐 무조건 9시 출근 아니고 예를 들어 뭐 지각을 한 10분, 15분 해도 허용해주는 뭐 어떤 그런 뭐 회사의 룰을 만들겠다. 약간 그렇게 막 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큰 복지죠. 큰 복지이죠, 사실. 네. 네. 최근에 봤는데 아마 이 국가 기준이 뭔지 모르겠어요. OECD인지 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노동 시간이 한국이 4위이고 그 앞에 이제 앞에 1, 2, 3순위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이제 남미 음, 쪽이었어요. 멕시코 막 이런 쪽. 음.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많긴 한 거예요. 그니까 갈수록 일하는 시간을 줄인다고 하지만 우리의 어떤 타고난 천성이 그런 건지 다들 이렇게 일을 많이 하는 걸 원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어, 그냥 제가 느낀 바로 그래. 나도 그렇고 뭐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일을 안 하면은 무언가 뭘 안 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내가 생산적인 일을 하지 않고 있다. 네. 그래서 오는 불안감. 음, 사실 시간이 주어졌을 때 네. 그거를 내가 자기 주도적으로 잘 쓰는 방법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만약에 이제 9시간 근무하지 말고 우리 매일 5시간씩만 근무합시다라고 하면 이제 저한테 시간이 갑자기 많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 이후의 시간을 어떻게 쓸지 사실 바로 생각은 안 나요. 음. 네. 근데 저도 약간 저도 예전에 퇴사할 때쯤인가 뭐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막 놀아야 되는데 노는 방법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헉, 내가 노는 방법을 잘 모르다니 약간 이 생각을 했는데 나름 되게 이것저것 많이 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도 막상 되게 시간이 많이 주어지니까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순간들이 생기긴 했었어요. 그럼 저희가 두서없이 이런저런 퇴근하고 싶을 때 어떻게 참아내고 있는지를 얘기를 해봤는데요. 각자 잘 참아내고 있네요. 잘 참아내고 있죠. 어떻게든 나의 어떤 소소한 뭐 회피처라든지 아니면 뭔가 뭐 간식이라든지 아니면 아예 차라리 일을 후딱 끝내버린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의 회사 생활을 우리의 이제 퇴근을 잘 참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힘들 땐 제 책상에 놀러 오세요. 나 그거 먹으러 가야겠다. 신 젤리. 네. 가야겠어요. 좋은 플레이리스트가 있다면 또 같이 공유해서 들어보는 걸로 좋습니다.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매 순간 퇴근을 하고 싶지만 잘 참아내면서 회사를 다니고 있죠.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뭐 각자 일을 하시는 여러 분들도 다 그렇게 잘 참으면서 본인의 일을 해 나가고 계실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렇게 우리 잘 참으면서 퇴근을 참으면서 지내길 바라봅니다. 네. 그럼 오늘 우린 퇴근해 볼까요? 네, 이만 빨리 퇴근합시다. 그럼 저희는 퇴근해 보겠습니다. 안녕.